자, 연말에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한원의 확실적 기대하고는 다르게요. 미국에서 지금 어제 정시가 내려갔는데 그 이유가요. 연준의 의사록이었습니다. 미 연준의 의사록에서 뭐라 했는가 하면 금리 인상이 적절했는데 다수 의견을 쫓아 동결에 합의했는데 그런데 하반기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데에서 다수가 필요성을 공감했고 지난 6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춘 것은 인상 중단이 아닌 10회 연속으로 금리를 올린 것을 한번 쉬는 숨 고르기였고 다시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입장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7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9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은 뭘 보고요? 지금 이렇게 내려간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좀 웃기는 거는 지금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9월 달이 되면 2.25%까지 벌어질 건데 이때는 어떻게 감당을 할 건가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자, 그런데 한국은행은 DSR 규제를 다 풀고 사실상 이제 전세금 반환 대출까지 풀게 되면서 하반기에 DSR 비율이 늘어나겠죠. 상당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부 스스로가 DSR 40%가 방패막이고 DSR 40%가 넘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경제 사정을 보면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경북, 충남, 전북 초비상 내년 초 전세 두 채 중 한 채가 역전세가 아니라 깡통 전세라는 거예요. 경북 50.9, 충남 49.5, 집값 하락 컸던 지방이 더 크게 지금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전세 반환 대출을 완화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조차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집주인 대출이 늘어나는 만큼 금융기관이 갖는 선순위 채권 금액도 증가되면서 이런 집에 전세 보증금이 묶이는 위험 부담을 신규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건데 신규 세입자들이 이를 떠안으려고 하지 않을 거다. 집주인에 대해서 전세 반환금 대출을 해주면 결국은요, 은행에 대출이 규모가 후순위 대출이 또 더 쌓이는 건데 신규 세입자가 이렇게 집값에 비해서 대출이 높아진 그 집을 갖다가 전세로 들어가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신규 세입자가 이제 전세금 돌려주시오 나갈게 할 때 돌려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집값보다 은행에 대출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한 부동산 전문가 고종환 씨인데요. 반전세 월세 가속화는 세입자 주거비 부담의 증가로 가처분 소득, 실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거고 이런 식으로 역전세 차액을 정부가 메워주면 가계대출 부실은 더 심화될 거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잠시 대출로 버티다가 집값이 올라가면 매도에 차액을 남길 수 있게 만드는 기회를 주는 모랄 해저드, 도덕적 해이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런 상황을 정부는 이걸 허용해 주려고 한국은행은 이런 정부의 말 한마디 못하고 하반기 금리 내려올 거다라는 말을 미국 금리 내려올 거란 말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지금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엄청나게 커지는 부분을 걱정도 안 하고 가계부채 문제는 걱정도 안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이자 더 줄 테니 살아달라고 주인들이 못 내주는 비용만큼 세입자들한테 이제 역월세를 주고 있다. 즉 전세 내려간 것만큼의 이자를 주고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 40년 은행 초고속 파산을 본 한국은행이 깜짝 놀라서 저축은행 보험사도 위기가 생겼을 때는 신속하게 그냥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대출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친다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정도가 되면 끝난 거지요. 자, 2분기에 지금 백화점이 부진하다는 거예요. 고물가의 소비 위축 여파로요. 백화점이 지금 수익이 줄어들고요.
정부가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한 지가 언젠데 2분기에 지금 백화점의 영업이익이요 4% 9%씩 감소할 거다. 어떤 백화점은 매출액은 10%, 영업이익은 23%가 빠질 거다. 심지어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될 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산층이나 상류층도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거죠. 정부는 실업률이 역대 최저라고 하는데 전혀 체감이 되지 않고 실업률이 2.7%까지 내렸다고 하지만은 전부 60대 이상의 그야말로 용돈벌이 취업이고 청년은 감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착시로 장기 취업 준비생이나 단기 알바생이 빠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청년 확장 실업률이라는 것은 16.5%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단기 알바하면서 구직 활동에도 통계는 취업자라. 그리고 실제로 노인 일자리, 고령자 그런 노인 일자리를 가지고 지표를 보고 실업률이 줄어들었고 실업 통계는 낮지만은 숨겨진 실업자가 다수고 경제는 어렵고 청년 취업은 여전히 힘든데 고용은 역대 최고로 좋다는 발표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계의 지금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생활비가 61.3%가 식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겔 계수가 엄청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장 전문 조사 업체가 월 평균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식비가 61.3%가 났다는 거예요. 2015년 41.3%하고 비교하면 20%나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생활비에서 식비가 높아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다른 데 쓸 돈은 없고 생활비의 다수가 식비로만 지출된다.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엔겔 계수가 굉장히 높아진다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식비 부담을 줄이려고 대용량 식품을 선호한다. 미국도 그렇대요. 62.2%가 양이 많고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을 선호한다고 응답을 했어요.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골 때리는 거는 쉽게 대출을 생각했는데 결국 연봉 전체를 원리금으로 갖다 바치는 사람이 175만 명. 연봉 중에서 30%만 쓰고 70%를 갖다 바치면서 이것도 정상 생활이 안 되죠. 1년에 3천만 원을 번다고 하면 2,100만 원을 은행에 갖다 주고 900만 원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는요. 그야말로 마지 못해서 버텨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DSR 70%가 넘는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금리가 올해 2번 더 올라가고 올라간 금리가 적어도 2년간은 유지되고 또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미국에서 나온 상황 분석입니다. 그러면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요. 저렇게 커지는데 어떻게 버티겠어요? 결국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려야 되고 올리지 않으면 위기 상황이 심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라고 했지요. 자본 유출이 심화되고요.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커지면 계속 자본이 유출이 될 거예요. 자, 지금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본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다 빠질 거예요. 지금 오로지 부동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됨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은행이 적어도 4.5 이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3.5에 묶어놓고 있고 하반기에 내릴 거라고 엊그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창용이는요 아마 희대의 개망신을 당하게 될 거예요. 지금 코로나발 빈곤 도미노로 부산, 울산, 경남의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9만 가구가 폭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영업의 중산층 몰락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들로 전락한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부산이 전국의 빈곤층 증가율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2등, 3등이 울산, 경남이라는 거예요. 이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층 경계에 있던 상당수의 중산층이 몰락을 하면서 자영업 서비스 산업 중심의 지역 경제가 코로나와 경제 불황으로 이제 차상위 계층, 빈곤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산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